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발롱도르 11위라는 업적을 썼습니다. 정말 대단할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롱도르 11위 손흥민, 21위 케인이라는 주제로 과연 토트넘은 이번 시즌 케인 중심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손흥민의 발롱도르 10이라는 대단한 업적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이며 토트넘의 명실상부 에이스 해리 케인은 손흥민보다 10단계 낮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케인보다 무려 10단계나 상위에 랭크된 손흥민입니다. 이 정도 되면 토트넘의 명실상부 에이스는 해리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보다 순위가 높은 선수는 딱 10명밖에 없습니다. 발롱도르 1위를 수상한 벤제마를 비롯해 마네, 데브라이너, 레반도프스키, 살라, 음바페, 크루투아, 비니시우스 주니어, 모드리치, 홀란드 뿐이죠. 올 시즌부터 발롱도르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업적이 아닌 시즌제로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2일2 시즌의 업적을 바탕으로 2022년도 발롱도르 순위를 매겼는데요. 손흥민이 지난 시즌 치열한 순위 싸움 끝에 토트넘에게 챔스 티켓을 가져다 주었고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손흥민보다 상위에 랭크된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선수는 데브라이너, 마네, 살라뿐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지난 시즌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었고 토트넘이 리그에서도 4위로 시즌을 마감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발롱도르 11위라는 업적은 팀빨이 아닌 순수 실력으로 증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손흥민은 2019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22위를 기록하며 이때 당시에도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를 이미 기록한 바 있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무려 11단계나 경신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발롱도르 최종 순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콘테가 이번 시즌 손흥민을 활용하는 법은 이전과 같지 않죠. 과연 팀의 명실상부 에이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번 영상은 저희의 소신 발언이 섞여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레스터전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고 챔스 조별리그에서도 4라운드 만에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 손흥민의 폭발력은 좋아 보이나 또 어떤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무려 10경기에 9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최고 연속골 기록을 갈아치웠죠. 사실 홀란드에 미친 활약이 없었다면 득점왕 경쟁을 수월하게 펼칠 수 있는 케인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페이스와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케인의 좋은 출발과 달리 손흥민의 시즌 초반 활약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경기별로 전술적인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4-3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토트넘은 케인에게 10번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변형된 3-5-2에서 케인이 중원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까지 병행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달고 내려오고 그 빈 공간을 손흥민이 적절히 공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페리시치의 영입과 케인의 변화된 역할 때문에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페리시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페리시치가 투입되고 3-4-3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손흥민과 페리시치 누가 윙백인지 누가 윙포워드인지 모를 정도로 페리시치가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의 공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심지어 3-4-3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손흥민이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투입된 경기 3-4-3에서는 지난 시즌처럼 중앙에서 볼 배급을 집중하는 모습을 주로 보기는 힘듭니다. 콘테가 바라는 전술적 그림이 페리시치를 윙포워드처럼 사용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손흥민에게 맡기는 듯해 보입니다. 케인은 골 넣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세세뇽이 투입된 3-4-3에서의 손흥민은 볼 배급보다는 확실히 왼쪽 공간을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세뇽은 손흥민의 공격 옵션을 도와주는 데 집중을 하면서 볼 배급에는 케인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5-2에서는 그나마 페리시치가 투입되더라도 손흥민이 투톱으로 올라서며 비수마가 투입되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 모두 파이널 서드에서 슈팅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케인과 손흥민 모두 본연의 역할, 스트라이커로서의 가장 결정력이 높은 두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3-4-3에서 손흥민과 케인, 페리시치를 주로 선발로 투입하고 있는 콘테 감독은 올 시즌을 케인 중심으로 전술적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확고해 보입니다. 워낙 페리시치를 중요하고 믿고 있는 콘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2를 사용하기엔 콘테가 미드필더의 기량이 미달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발롱도르 11위 손흥민,
발롱도르 21위 케인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이 시점에 손흥민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전술을 고집하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두 선수 중 한 선수만 살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팀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토트넘 팀 내 최고 발롱도르 순위를 기록한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전술이 운영되어야 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콘테가 주중 맨유전에서 손흥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